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예, 이제 저번 주 시간대별로 본 주요 키워드는 이제 미국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금통위, 3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였습니다. 저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미국 고용 지표는 예상에 부합한 정도였고,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의미니까 달러에는 강세 요인이 됐고 원달러 환율은 좀 상승 요인으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또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도 이제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되어서 원화 약세, 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었으나 추가 인상 여지를 좀 남기면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주 중반에는 매우 중요한 이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와 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공개되었던 3월 FOMC 의사록에서는 사실 이제 금융 여건이 좀 악화되어서 실물 경기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하여서 사실은 좀 악재일 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악재일 수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를 이제 연준이 긴축을 좀 끝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선호에 좀 힘을 실으면서 달러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수석님, 저희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이제 네. 생산자 물가 나왔고 좀 둔화가 되지 네. 않느냐라는 이제 시장의 판단도 있는데 물가에 대해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나왔던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가 모두 예상치보다는 좀 못 미쳤다. 예상보다 좀 더 큰 폭으로 좀 둔화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아니면 근원 생산자 물가는 예상에 좀 부합을 했습니다. 여전히 좀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약간 굳건하다라는 것을 네. 보여줬는데, 일단 전체 소비자 물가는 6%대에서 5%로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4%에서 2%대로 떨어졌거든요. 전년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일단 전체 소비자 물가는 아마 다 뭐 일단 3월달에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한 분기 정도 안에는 적어도 4%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연준이 보는 물가 목표치가 2%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네. 생산자 물가는 연준의 목표에 거의 근접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3월달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 그동안에 작년에 봤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생산자 물가는 그 이상을 또 올라갔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사실상 연방의 기준금리 지금 5%잖아요, 상단이. 근데 그것을 밑돌게 되면은 사실상 물가보다 높은 금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유지될 수 있느냐, 계속 더 올릴 수 있느냐라는 네네. 부분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전체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적어도 5%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명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네. 5월달 이제 5월 2일 3일이죠, FMC가. 그래서 5월달에 있을 FMC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60%대 정도 나오는데, 인상을 하더라도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동결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미국 달러가 지난 한 주에는 1% 이상 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였던 이제 물가 네, 발표가 네. 끝났는데 그럼 금주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지표가 또 나옵니다. 중국 네, 쪽. 18일 날, 네. 화요일 날 오전에 나오는데,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거든요. 네. 경제의 성적서죠, 성적표죠. 일단 1분기 성장률은 전기비로는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비로는 한 2.1% 정도. 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봉쇄 때문에 전기비 성장률이 0.0에 그쳤거든요. 네.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쇄가 좀 해제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투자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전기비 성장률이 한 2.1% 정도 나올 거다 보고 있고, 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많이 올라갑니다. 3.9%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 중국이 이제 봉쇄가 해제되는 부분이랑 또 최근에 보면은 서비스업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제조업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인데, 왜냐면은 수요,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도 약하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업이 이제 좋아진다는 부분은
가계가 이제 소비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소비를 네.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소비 경기가 1분기 성장을 좀 크게 이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중국의 소비가 좋아진다는 부분은 내수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수입에 따른 소비도 늘어난다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건 이제 주변국들, 특히 중국에 수출해주는 높은 뭐 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도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잘 나올 거냐, 특히 소비 지표가 얼마나 잘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아마 중국 경제나 아니면 아시아 경제,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보고 있고요. 또 주택 지표가 또 나옵니다. 주택 판매나 아니면 주택 착공 건수. 주택 지표도 지금 고금리 때문에 계속 지표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나 주택 지표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고 한다는 거는, 여전히 5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달러에 약세를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환율 레인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많이 낮아졌고 네. 달러 지수가 100일 포인트를 좀 깼습니다. 네. 그래서 주중에 깼는데 100일 포인트는 사실상 달러원 환율로 계산하면 한 1240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1280원, 9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화 약세 때문에 음. 아직은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문제나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에는 환율이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또 미국의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약세와 원화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해결된다면 환율은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하단은 1680원, 상단은 1310원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원 환율은 유로화 강세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높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원 환율도 1420원에서 1445원, 그 다음에 엔원 환율은 950원에서 98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